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안에 있으면서 정말 진짜 이제 가족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니까 요즘에 사뭇 아메이 사업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제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나름의 그래도 좀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있고 또 파트너들의 또 자녀들까지도 이 사업을 앞으로 또 진행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리더로서 팀 리더로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저희 김태조 배수철 스폰서님을 보면서 항상 내가 안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스폰서님께서 먼저 항상 보여주시고 해내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많이 안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편안한 그런 목소리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찐하게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자, 주세요. 공유. 공유다요. 공유를 어떻게 주시나? 네. 네, 지금 스텝하고 손발이 안 맞고 있고요. 네. 네, 저희 남편입니다. 스텝이 오늘. 친구이라네. 카누? 아, 공유 카누. 네. 자, 제가 오늘 바탕화면을 아주 빨간색으로 깔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아미 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한 달 뒤면 52이에요. 올해 51지만 저는 1년 365일 1년 12달 중에 12월을 가장 좋아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그러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뭐 딱히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저가 뭐 딱히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괜히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괜히 설레고 그리고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눈이 펑펑 내리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눈 오면 눈 치울 걱정하고 그다음에 뭐죠? 자동차 운전할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미끄러져도 좋아요. 저는 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눈이 펑펑 내린 삿포로가 너무너무 저의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배순철 스폰서님께서 정말 안정적인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담고 싶고 정말 그런 삶을 저희 파트너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미합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 가끔씩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마이크래 마스크를 딱 하고 나갈 때는 몰라.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안 하고 딱 내릴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마치 죄 지은 것 같고 막 옷을 막 입을 봉쇄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도망 다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예, 이게 바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데 안 쓴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이 그림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왠지 불길하고 수상하고 무서운 사람이 예전에 이랬다면 지금은 어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네, 이런 어떤 이런 풍자적인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제가 대우증권이라는 그런 증권회사에 다녔었어요. 예, 다녔었고요. 그때 이 위에 사진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지? 제가 너무 낯서네요. 이게 지금. 예. 위에 사진은 저희 그때 제가 인천 지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여직원이 전부 여직원이에요. 전체 직원 수가 한 3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우증권의 인천 지점에 전국에서 매출 약정을 1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점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새벽 2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요. 일요일도 또 특근을 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샷다를 내리면 더 일이 많은 거. 네. 한 번은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는요. 도로가에 수백 미터가 사람이 줄을 서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전주, 포철주, 네, 그 주식을 공모주 청약하는 날이면 정말 전날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렸던 그런 저의 직장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하루 행복했던 날, 언제? 월급날, 그다음에 보너스 날. 저도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월급쟁이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 많이 안 변했죠? 예, 그리고 저가 또 여기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촌스럽죠? 예, 그때는 나름 이쁘게 꾸민다고 꾸민 거예요. 예, 네, 네, 그랬던 제가 올해로 결혼 28년이나 됐습니다. 네, 저희 남편과 바로 사내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인천 지점에 있었고, 저희 남편은 예, 대우증권의 본사에 있었고요. 정말 랜선으로, 네, 네, 전화로, 예, 통신을 통해서 통신은 사랑을 싣고 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벌써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예, 벌써 어떻게 제가 하나를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없는데 결혼 생활만큼은 지금 28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두 아들, 남들은 목메달이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예, 귀한 우리 두 아들 결혼과 동시에 예,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철영 씨가 지금 올해로 56살이에요. 56살인데 56살의 남자의 미소가, 그것도 은퇴한 남자의 얼굴이 이런 미소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암이 아니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예, 우리 이상문 리더님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네, 미소 공감하시나요? 이런 삶을 원하시고 계시겠죠? 네. 우리 정종길 리더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바로 이 모습, 애띤 우리 이철령 리더님의 모습인데요. 제 기억에는 연애할 때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의 모습인 것 같고, 남편은 33년 동안 대우증권에 계속 근무했었고요. 바로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호중 그 회장님의 그 대우그룹에 저도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 대우증권이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4번이나 바뀌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불안불안한 직장 생활을 네, 월급쟁이로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내 자리가 위태위태한 정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정말 현실 점검을 무지무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언제 회사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준비해야 된다. 너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이 아니라 너는 보험을 들어갈 돈으로 너는 뭔가를 배우고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어떤 저희 현실 적응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가늘고 길게 33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당장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불하는 그런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통장의 잔고는 불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정말 은행 대출을 끼지 않은 그런 온전한 나의 집을 왜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저도 그것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월급은 어느 정도에 멈춰 있고 정말 따라가기 힘든 물가 상승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도 되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위태위태한 그런 하루하루를 나름의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저 많은 실수도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희가 많은 리스크를 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수입은 얻었지만 그만한 지출, 수입의 지출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지출로 인해서 저희는 바로 하우스푸어. 그래서 월급 통장 받으면 정말 며칠 만에 그 월급 통장이 바닥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의뢰에 그냥 쓰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직장인의 그런 평범한 그런 가정주부로서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나요? 네, 많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수레바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정말 밤까지 여의도로 출퇴근할 때는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정말 아침에 집에서 6시 반에는 나가는 거죠. 6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정말 일요일도 없이 일할 때도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한 곳에서 정말 33년을 열심히 헌신했지만 결국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예, 그게 남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왜 안 될까요? 이철영 리더님. 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패드 작동이 좀 서툴러서 얘가 왜 안 되죠? 네. 네. 웃자죠? 이거 생방이라서 여러분 둘 다 촌스럽습니다. 이거 좀 같이 좀 따로 해주세요. 또 빼주세요. 네. 네네네네네. 네, 됐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예, 괜찮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네, 네. 오전과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게 보여지는 그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정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던 그런 저의 이력서입니다. 저희 부부가 뭐 땅 투자도 했고요. 그다음 15년 동안 지금 땅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돈도 안 되게. 그리고 아파트 투자도 해서 많은 손실도 봤고요. 그다음에 펀드 투자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외식 창업이라는 걸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가서 정말 창업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배우기도 했고요. 사찰 음식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천타워에 있는 한마 칼국수라고 정말 그 칼국수 집에서 아침에 맨날 칼국수 반죽하고요. 매장 홀 서비스 그 전체적인 어떤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전체적으로 배우기도 했고 왜 창업하려고. 그리고 바리스타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저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의 월급만 갖고는 은퇴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임시 수입이다, 그게 양동이 수입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지만 뭔지 모르지만 회사를 나오면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 게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남편이 수입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여기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제가 여기 앉혀놨는데 이게 뭐냐면 넓은 세상을 형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결국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도 나도 다 상식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선택하는 그런 레드오션을 가지고 저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나마 이것도 돈이 없었고요. 그나마 이것도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는 했지만 제가 뭔가 시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남편이 어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아마 아메 안에서가 아니라 아메 밖에서 그들은 저와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 사람은 늘 똑같은 걸 생각하니까요. 1%의 다른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른 생각을 한 사람만이 저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로 나의 삶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안에서 저희 부부의 그런 미래를 정말 담보를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 무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식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9년 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다 했잖아요. 저와 친한 언니가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을 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게 과천타워에 있는 생태 한 마리입니다. 그 생태 가게를 저에게 인수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9년 전에 정말 그거를 인수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엄마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좀 봐달라. 그때 큰애가 고3이었고 작은애가 중2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하려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식당에 매달려야 되니까 엄마가 좀 아이들 좀 케어해 달라니까 저희 엄마가 일주일 내내 저가 부탁을 드렸는데 뭐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럴 거라면 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는 순간에 저에게 비슷하게 어떻게 암회가 왔었어요. 암회가 왔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예, 원전이 터졌다는 거죠. 제가 뭘 하려고 했어요? 생태가게. 제가 만약에 그때 저의 선택이 저의 엄마가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선택이 그 생태가게 인수를 포기했지만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봐준다 했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가 그거를 딱 하는 순간 창업을 하고 오픈하는 순간 바로 원전이 터졌겠죠? 저는 정말 아찔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현상만 봐도 그런 거와 또 오버랩이 되는데 누군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창업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뭔가를 꿈꾸고 돈을 투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변수 앞에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큰 인생의 변수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때 제가 창업을 했다면 월 정말 그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임대료부터 고정적인 지출만 월 1,000만 원이 나가는 네, 그런 상황에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2억 5천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거기다 넣어놓고 매달 1,000만 원이라는 마이너스를 내 돈을 꼬라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제가 9년 전에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걸 할 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던 그 아메이가 저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 거죠. 네, 바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내가 만약에 그래 결심했어? 내가 생태가게를 할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내가 아메를 할 거야. 그 결심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삶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9년 전의 선택을 통해서 제 삶이 저의 삶의 안전장치 아메를 통해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타는 인생이 됐다는 거에 너무너무 안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이런 아메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생태가게 하면 매일 가서 먹어준다고. 근데 그들이 저에게 단 하나의 치약도 써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너니까 됐다를 얘기한다는 거죠. 너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었고 저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붙들고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3년 전, 5년 전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도 9년 전에 저의 선택, 저희 부부의 선택을 통해서 제가 스폰서님과의 만남 안에 제가 그런 저의 모습으로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가장 큰 위기에 닥친 그런 상황의 스폰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바로 저는 아메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돈 되지 않은 아메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는 지혜였고 그게 저한테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월급을 받는 족족의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어릴 때 부모가 경제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저희 엄마는 저희 날개를 꺾었거든요. 두고두고 저희 엄마는 저를 보면서 눈물 지면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준 게 너무너무 천체 한이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날개를 꺾는 부모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투자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저의 독단적인 저의 판단으로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많이 배워야 똑똑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똑똑해야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 우리보다 더 잘 살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 내 위에 바라보는 우물 위에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 안에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근데 세상 밖에 딱 나와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가 알아지게 됐었어요. 그 세상 밖이라는 게 뭐냐면 아메라는 걸 통해 제가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 이 옆에 보이시나요? 아둥바둥 아둥바둥 개천에서 육나는 시대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정말 공부만 잘해서 출세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할 수 있는 것에 그 아이가 원하는 거에 그냥 무한정 부모의 자금력으로 아이에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인서울을 들어간 아이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 부모의 경쟁력이 많이 투자된 아이일수록 그 입학률이 더 많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정말 독학으로 정말 그 누군가는 1%는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무한정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미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구나. 내가 날개를 꺾고 내가 아이에게 빚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그 부자의 마인드를 상속해주고 내가 아이에게 정말 경제력을 통해서 아이가 꿈꿀 수 있는 날개를 정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그런 부모로서 아이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가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것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뭐 단순히 뭐 그냥 그때그때 그냥 먹고 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비즈니스고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자산이 또 우리 부부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상속이 되는 그런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쌓는다, 땅을 파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다. 나의 수고가 다, 나의 실패도 경험도 다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는 다 경험으로 쌓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된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믿고 싶었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정말 그냥 순탄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미가 저의 인생의 마지막 사닥다리였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바깥에서 기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미를 선택했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 아미가 아닌 다른 어떠한 어떤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마저도 이 안에서 다른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더 열심히 본인을 후원하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미밖에 없습니다. 아미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도구가 없다고 저는 확실히 100% 확실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런 마지막 사닥다리라고, 이 마지막 기회라고, 희망이라고 전하면 이들은 어떤가요? 그 사닥다리마저도 어떤가요? 예, 불을 떼고 있죠. 그게 기회로 바라봐지는 사닥다리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저의 경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대요. 그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친대요.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정말 허름한, 정말 말 그대로 똥덩어리 속에 정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으면 여러분 똥이라도 그거 쑤셔서 다이아몬드 건지지 않으세요? 그 똥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게 저는 현명한 선택, 그 지혜 아닌가요? 저는 아미에서 가장 큰 수학은 뭐냐면 그 지혜를 배웠던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와닿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거 싫어. 나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안주하고 익숙한 거를 더 익숙함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위기인 줄 알면서도 대비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는데 나 위기인 줄 알아.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해. 정말 그거는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익숙함에 그냥 안주하면 그 위기는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하잖아요.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렵고 힘든데 누구는 어때요? 매출이 성장하고 이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정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저희 부부도 바로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에게 그 삶의 기회를
그런 기회를 선물로 주신 그 두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두 분이 바로 김태조 배순철 스폰서님이라는 거죠. 9년 전에 제가 이 아메 비즈니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9년 전에 내가 이 두 분을 만나고 그 상담방에 아메이 그 회사의 전경이 딱 붙어 있는 그 상담방에 내가 예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예,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다면 제가 과연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었을까? 네. 기회는 늘 같이 오지만 그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어떤 틀을 왁구에 나를 갖다 가둬놓는 게 아니라 정말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게 특히 요즘 같은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도 많이 보셨죠. 우리 자녀와 우리 그냥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먼 과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저희 부부의 모습만도 이 그래프 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도. 그냥 저희는 그냥 학교 졸업하면 그냥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벌을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스펙을 막 쌓아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준비하는 기간은 길고 내가 돈을 버는 구간은 짧고 인생은 길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너무 긴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미래에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이 시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많이 준비하셨나요? 정말 누가 내 치즈처럼 치즈 창고에 치즈가 가득해서 지금 저 치즈가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 앞에 보이는 치즈가 가득하지만 그 치즈가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날 거라는 걸 알고 그 미리미리 그 치즈 창고를 또 막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치즈 창고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대안이 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위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가 우리 삶의 위기인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바다 한가운데 정말 풍랑이 오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거. 이처럼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불안정하고 이처럼 정말 내가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런 폭풍 속에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자영업자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아멘 아니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쵸? 자, 코로나. 누가 그러더라. 코로나 요리 코로나를 안 먹는다고. 예. 그쵸? 우리가 지금 위기가 이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19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삶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다 변했어요. 정말 아이도 학교도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한 건 뭘까요? 바로 소득의 양극화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코로나임에도 보고 자산이 있어서 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서 뭔가 이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 안에 서로의 소득의 양극화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지만 소비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온택트 사람들이 다 뭐야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상권이 죽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막 요즘 같은 때는 저기 뭐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막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뭐예요? 커피숍은 내가 돈을 주고 커피숍 가는 이유는 내가 커피숍에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테이크아웃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대형 커피숍은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소형 커피숍 같은 경우는 굳이 소형 커피숍이 테이크아웃 하려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 영세한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이런 양극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해서 정말 취직을 할 거를 생각하고 이력서를 내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취직에도 차질이 생긴 거죠. 저희 파트너 그 제자 중에 그 뭐죠? 그 항공사의 취직이 저 항공사에 그걸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어때요? 항공사 상황이 어떤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대학을 학사모 보세요. 학사모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하한 건가, 이 그림이? 정말 아이들이 고인력이지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잠깐 저희 종욱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대학원생이고 우리 아들도 역사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석사 과정을 지금 논문만 통과하면 석사를 석사 학위를 나오는데
정말 자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한우물만 파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기의 앞길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배순재 스폰서님이 부모도 눌러주지 못한 핫버튼.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는 저희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 머릿속에 당연히 대학원 가고 학위 받고 얘가 뭐 취직도 하고 이러면서 아미를 투잡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얘를 이 안에다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도 차마 말 못했던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스폰서님께서 딱 그 핫 버튼을 눌러서 우리 아들이 순간 자기의 마음이 딱 건드려지니까 아미에 바로 조인이 돼서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정말 열심히 아미 사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도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지 못했거든요. 부모조차도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지 못했는데 그 아미 안에 들어오면서 그 책 3권을 통해, 아니 책 1권을 통해 우리 아이의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가 바뀌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우리가 누군가 소비자를 우리가 컨택을 해도, 사업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컨택을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원에 지속적인 후원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생각의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미를 알아보려고 금방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아미를 알아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내가 가난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안에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전 부모로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아이가 아미 사업을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런 마인드가 바뀌고 우리 아이가 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그런 리더십을 스스로 이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현장에서 우리 아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감동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가슴이 벅차답니다. 예. 그래서 또 뭐예요? 여행사가 문을 닫죠. 대형 여행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으로 많이, 여행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해고된 항공사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파일럿이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 일을 하고,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군가의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정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을 나는 몰라. 우리 가정은 아니야. 근데 이제 코로나도 어때요? 아직까지는 내 주변에 누가 걸려서 가까운 사람 걸린 사람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정말 한 달이 걸려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이 분위기 안에, 그쵸? 예, 정말 이런 위기들이 계속 우리를 막 쫓고 오는 이 위기에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래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나는 욕심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그 평범이라는, 그 중산층의 평범이라는 게 너무나 큰 욕심인 거 아시죠? 그 평범이라는 그 기준이 각각의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중형차 끌고 아파트 그냥 빚 없이 살고 그냥 월 얼마 정도, 나 그냥 300만 원 정도 우리 부부 먹고 살아,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먹고 살 만큼, 안 되면 집 가지고 대출해서 먹고 살지, 뭐 끝까지 바꾸고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는 되지만 그 아들, 그 딸, 그 자식들의 대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보다 더 험난하고 더 힘든 그런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 일만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부모로서 하기 싫다, 하고 싶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해야 되는 일, 준비해야 되는 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한 게 뭐 있죠? 개인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제가 창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식당을. 근데 그때 저희 사장님이 저 학부모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창업을 해줘요, 예를 들면. 근데 창업까지는 해주면 저의 성공을 끝까지 저를 도와주진 않잖아요.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개인의 시대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다 내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고, 독립 비즈니스로 삶을 독립시키는 거를 시작하라. 우리 아미 비즈니스 어때요? 독립 비즈니스죠.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지만 함께 하지만 또 철저히 개인 비즈니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시스템도 있죠. 완벽한 제품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아미를 회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돈이 될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궁리해 주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막 밤을 새워서 궁리하고 내가 밤을 새워서 전단지 뿌리고 내가 밤을 새워서 사람들은 막 이런 상황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미는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리스크도 없고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거 우리 알고 했나요?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 시대 흐름이 트렌드가 다 아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시대가 온대.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거 궁리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개인의 시대가 온다고 하기 전부터 우리는 아미를 했고 아미를 하다 보니까 그 아미가 개인의 시대에 딱 맞춤식 정말 최적의 아미 사업이라는 게 딱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쵸? 감사할 뿐입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 2000년도 이 대히트를 친 이 책이 저희 부부에게도 왔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무얼 듣고 무얼 보고 무얼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네, 이철영 리더님은요. 여기서 무얼 선택했을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말은 단 1도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선택했냐?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삶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삶의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제가 아메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결국 뭐죠?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이 시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네, 잠시만요. 이 시계가 좀 이상합니다. 아, 네, 됐습니다. 그 어떤 변수 앞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면 우리가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결국 뭐죠? 자산성, 연금성 수입 아닌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아무리 수입이 커도 내가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직장인 자영업 구간에 있는 우리라면 이런 코로나나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떨까요? 수입이 끊어지는 그건 자명한 사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손기술이 있어서 사람들 쌍꺼풀을 이쁘게 하는 성형외과 의사를 하더라도 내가 손이 잘못되면 내 와이프가 아무리 바느질을 잘하는 내 와이프가 있어도 내 와이프가 성형외과 내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양동이를 나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변수 앞에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그 수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위 5% 전체 부의 95%를 가져가는 바로 사업가 투자가 분면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자로 가는 시스템. 뭐가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삼성, 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어도 끄떡없죠. 그렇게 대단한 회사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벤처 회사를 정말 내가 운이 좋게 벤처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말 빅히트 아이템 그게 있어. 그래서 정말 제가 돈방석에 앉아서 그런 기술이란 있으면 몰라도 그건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스템을 사라. 스타벅스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스타벅스도 어때요? 사람들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하다는 생각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파리를 가기 위해서 파리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죠. 붙어서. 그쵸? 그럼 안전하게 파리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내가 비행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비행기를 살 필요도 없는데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참여라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뭘 했냐? 아미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미 회사를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7수. 네, 세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450가지 직접 제조 생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 굴뚝이 하나도 없죠? 똑같은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네, 굴뚝이 네, 무럭무럭. 아마 이런 데는 환경 호르몬이 엄청날 거예요. 다이옥신 같은 거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굴뚝에서만 난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암이 비싸? 뭘 가지고 비싸? 이런 굴뚝이 나오는 굴뚝이 나오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으로 만든 정말 값싼 1+1 이런 세제를 쓰는 게 현명한 소비인지 아니면 자연에게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말 나에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아주 현명한 소비가 정말 현명한 소비인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자, 아미에는요, 1959년에 이 두 분이 창립을 하셨죠.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예, 이분의 아들, 예, 똑같이
똑같이 닮았죠. 똑같이 닮았죠. 네, 스티븐 베렌델과 덕 디보스 회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전문 CEO를 영입을 했죠. 예, 밀린드 판트라는 예, 멋진 분, 아주 인스타에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되게 엄청 능력이 있는 그런 CEO를 영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세대로 아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메는 450가지 직접 제조 생산하고요. 석박사들이 정말 넘쳐나요. 거기다가 뭐냐면 개인이 하는 연구들도 어때요? 개인에게 준다는 거죠. 연구동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나는 연구 하나만 하면 그 특허를 통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어디 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모 기업에 어떤 누군가는 특허를 냈는데 그냥 회식비료를 줬대요. 그래서 회식 먹고 끝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0가지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100% 만족 보증 제도. 네, 이거는 그 어떤 여타 기업도 따라갈 수 없는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R&D 비용, 이 전체 매출의 10%를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제조 생산도 하지만 내가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믿고 쓸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생산해내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바로 우리 아메이의 독보적인 그런 어떤 대단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그래요. 제 맘 이해됐죠? 네, 전달됐죠? 네. 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입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점 이후로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정말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삶을 이 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 분해성 제품이고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으로 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을 채워 넣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자연에게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아메이 창립자의 마인드. 그리고 또 여기서 제품보다 사람이 우선한다. 제품보다 사람이 우선한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네, 너무너무 정말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누군가는 이 코로나를 틈타서 마스크 값을 몇 배로 껑충 뛰어 올려서 사재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팔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죠. 하지만 아메이는 어떠나요? 마스크도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까지도 무상으로 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틈타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노블리제 정말 너무나 멋진 사회공헌도 많이 하는 이런 회사에 내가 소비재를 쓰고 이런 회사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정말 멋진 그런 해피피플 리브베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쓰는 그 모 기업의 돈이 그들이 자식들에게 서로 상속하려고 서로 막 막 형제지간에 싸우고 막 그런 기업에다가 여러분 막 세제 쓰고 여러분 막 과자 먹고 껌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먹고 쓰는 모든 돈들이 이 회사가 모두 폭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어때요? 또 다른 어떤 불쌍한 나라, 또 다른 불쌍한 아이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거죠.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가치 소비.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는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누트리라이트 86년 됐죠. 어마어마합니다. 저 누트리라이트 얘기하자면 정말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요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거든요. 언제? 제 나이 39에. 제가 지금 51죠. 벌써 12년이 됐네요. 정말 여름이면요 정말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돼요. 온 삭신이 다 아파가지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완전히 바닥 이상되었는데 제가 암을 하면서 1년 뒤, 2년 뒤 그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면서 지금은요. 정말 내가 생각해 너무 건강해요. 제가 뭐 어디 아팠나 할 정도로. 물론 아픕니다. 이제는 뭐 인이 백여서. 그렇지만 제가 누트리라이트를 먹고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남편이 신장이 안 좋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서 아미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잘하라고 옆에서 그러네요. 근데 제가 신장 안 좋은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결혼을 28에 했습니다. 28살부터 지금까지 약을 먹습니다. 고혈압 약부터.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트리라이트는요. 엄청 메가로 먹어요. 신장이 안 좋은데 누트리라이트를 메가로 먹는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라면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 제가 메가로 먹일 수 있을까요? 저 완전 남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음식이라는 거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정말 꼼꼼하게 지렁이도 살아있고 정말 자연 생태용법, 원시농법을 그대로 생태용법을 그대로 쓰는 원시농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양을 풀어놓고 양이 똥 싸면 그걸 또 거름을 만들고 정말 무당벌레를 풀고 어떻게 하면 질이 좋은 토양을 만들까? 그래서 막 허브도 향이 엄청 진하고 아세로라 체리도 영양가가 많은 이유는 토양 자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아티스트리 정말 제 파트너 중에 손선미가 있는데 손선미가 얼굴에 버짐이 폈었어요. 근데 지금 얼굴 너무 예쁘죠? 아티스트를 만나고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것만 봐도 아티스트리 정말 짱입니다, 짱. 네, 거기다가 바로 GNH. 우리 작은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정말 밤이면 뻑뻑 긁는 소리, 다리 번쩍 올리고 무릎팍 뒤에를 벅벅 긁는 소리에 이철원 씨가 늘 깼거든요. 그때 이 GNH 바디로션을 듬뿍듬뿍 발라주니까 가려우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몰랐어요. 거기에 바로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원래 나이 먹으면 잇몸이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원래 나이 먹으면 잇몸에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양치하면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연마제. 그리고 저는 원래 양치하면 주스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컸어요. 근데 그게 다 아메이는 뭐예요? 주스를 먹어도 주스의 본연의 맛이 나온다는 거. 이런 제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정말 간첩도 갖고 내려오는 그런 글리스터 치약.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태국이 물난리를 났대.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메이가 탑차를 만들어서 그 국민의 식수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 업체들이 막 그걸 하겠다고 막 나섰었대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 가장 기본적인 물 먹는 그런 것까지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그 나라에 아메이가 그런 것들을 다 해줬다는 거죠.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샴푸. 제가 미정원 다니는데요. 그 원장님 그러더라고요. 두피가 너무 건강해요.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두피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함께 했던 파트너 중에 정말 머리가 여기 가운데 머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그 탈모 샴푸를 꾸준히 쓰고서요. 정말 그 잔모가 많이 무성하게 많이 났거든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거기다가 자연에게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은 바로 생분해성 세제. 거기다가 정말 똥손도 요리하는 아메 퀸. 이거 정말 이게 모두 암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 어떻게 돈이 되냐? 바로 유통에서 답이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요. 대기업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까 지금 대기업이 다 뭐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막 네트워크 마케팅 비슷한 어떤 화장품 회사는 다단계 아닌 네트워크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빨간 모두 다 그렇죠. 웰 모두 다. 네. 그게 뭐냐면 그게 시대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대형 마트에서 홈쇼핑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게 유통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총판 도매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예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뭐예요? 다이렉트 셀링,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온라인이 거의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급증했죠. 예, 그래서 많은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어때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뭔가를 방법을 궁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메이는 어떻게 돈이 돼? 아메이가 다단계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메이는 절대 다단계일 수 없고요. 절대 피라미드일 수 없습니다. 아메이는 내가 노력하자면 1도 주지 않아요.
1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수 리더님, 탐 리더님 계시잖아요. 우리 진정이 여사님도 계시잖아요. 리더님도 계시잖아요. 그 진정이 리더님도 계시고 저희 배순철 스폰서님도 우리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사이에 찡긴 소비자들이 계실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럼 다 뭐 떼돈 버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밑에 아무리 큰 탑리더가 있어도요. 그들이 쓰는 거 외에는 21%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미의 원칙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네트를 직접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네트를 직접 짜지 않으면, 그물을 짜지 않으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쓴 거에 대한 캐시백만 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온 사람 스폰서, 나, A, B 이거 다 아시죠? 나로부터 매출, 각각 생필품 얼마 구매 썼는 거에 따라서 전체 매출의 3%부터 27%까지. 아메는 결국 뭐냐면 1일부터 말일까지 나로부터 내가 점수를 모으는 거예요. 나의 생필품 안에 내가 먹고 쓰는 생필품의 포인트 점수를 나 혼자 모을 수도 있고 같이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 모은 거에 대해서 뭐예요? 하이 그룹부터 저희는 캐시백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 A와 B, 나 이렇게 12,000원, 24,000원, 6,000원씩 아메는 공정하게 이렇게 예,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입니다. 예,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해본다 했을 때 나가 뭐예요? 2명에게 알린 거를 6명에게 알렸을 때 나로부터 7명 함께 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9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 요즘엔 어때요? 9% 정도 되면 요즘에 브론즈 키트 세레그에 333을 통해서 9%를 만들면 브론즈 키트 해가지고 예 선물도 주죠. 이 세레그 9%를 만든 경험을 누군가에게 또 9%를 만들게 하면 바로 뭐가 돼요? 브론즈 빌더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 아메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빌더만 해도 뭐가 돼요? 100만 원이 나오는.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게 되죠. 1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아메 비즈니스가 어딨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확장하느냐? 6, 4, 2. 내가 조금씩 예, 축소되는 모양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이라는 나로부터 1000만 게임. 아메는 1000만을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이 1000만을 만드는데 나로부터 이렇게 만드니까 1580만 PV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207만 8천 원의 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한 브론즈 빌더로 15%를 내가 복제를 해서 1000만을 가면 1000만이 넘치는 걸 1500을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요즘에는요 빌더를 하면서 1000만을 가면요 300만 원이 넘는데 3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메랄드를 예전 같으면요 세레그를 독립해 300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파운더스 PT만 가도 이런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 누가 돈 안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미, 굴뚝이 없는 아미. 내가 쓰는 게 그 회사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배도 채워야죠.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공헌한다는 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거죠. 선순환. 그런 제품을 내가 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산이 만들어지는 일, 그런 소비를 통해 부자가 되는 일, 여러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거죠. 아까 그렇죠. 기회가 모처럼 왔다고요? 뭐 작업복처럼 입고 왔다고? 아메가 작업복은 아니죠. 이것도 안 돼요.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주세요, 빨리. 네. 그래서 1000만을, 1000만을 하면 바로 SP. 네. 네.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뭐, 다이아몬드인데. 네. 1000만 SP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3번 하면 바로 GP. 우리 옛날에 골 때리는 필이다. 지랄 맞은 필이 했는데 절대 골 때리고 지랄 맞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하면 어떻게? 세레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15% 세렉을 가면 GP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갑니다. 절대 골 때리기 안 갑니다. 그리고 SP를 6번 하면 PT, 정식 사업자로 예, 인정을 받죠. 그리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메는 뭐예요? 내가 몇 명을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명의 PT를 만들면 사파이어, 3명의 PT를 만들면 에메랄드,
6명의 PT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인세 수입. 양동이가 아니라 인세 수입. 그래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수입을 바로 갖다 주는 거죠. 우리 배순재 스폰서님 요번에 엄청 많이 빅머니 받으신 거 아시죠?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내 거 하면서 저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아메는요, 바로 소비예요, 소비. 소비예요. 뭐 아메, 그냥 닥치고 쓰는 거예요. 좋은 거, 어떤 거? 좋은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거를 쓰는 거. 가치 소비. 핵심은 가치 소비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거는 소비가 지출을 끝나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그냥 형제 싸움 만드는 거예요. 뭐 기업에. 근데 아메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입이 들어와요. 내가 자산이 돼요. 그리고 아메 회사가 더 좋은 기업에 더 좋은 어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누치아 화장이라면 이거 다 아메 마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를 하는 거냐? 이것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이것들을 바꿔 쓰고 알아보세요. 공부하세요.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반품하세요. 100% 만족 보증제도 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돌려준다잖아요. 만족하면 꾸준히 쓰세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그런 거 안 써. 그딴 거 안 써. 뭐해 그딴 거 안 써요. 그거 써야 아이들이 건강해지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애들 못 낳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책임지실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스몰 비즈니스. 우리 스폰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소비자로 남으실래요? 스몰 비즈니스 할래요? 빅 비즈니스 할래요? 아니 이 양 암이 쓰는데 내가 왜 스몰을 해요? 인생 바꿔지지 않는데? 내가 어차피 쓰는 건데 인생을 바꾸려면 빅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스몰은 뭐냐?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말하자면 15% 브론즈 빌드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빅 비즈니스 할 거예요. 저는 최소 더블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공부하라는 거죠. 가르쳐 준대. 시스템이 있대요. 그럼 되는 일이에요.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벌써 아메이 9년이 됐답니다. 내년이면 10년이에요. 10년. 아메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고 남편의 명함이 있어요. 명함을 준비하세요 했을 때 저희 남편 그 당시에 대우증권에서 되게 잘 나갔답니다. 연봉도 많이 받았고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2억 5천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촬영 씨가 너는 여기서 아메 해 하고 자기 혼자 인도네시아 갔어요. 저 놔두고. 너는 아메를 도전해야 돼. 제가 그때 에메랄드 했거든요. 그때 저희 큰아들은 군대 갔고요. 저희 작은아들은 기숙사 들어갔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때 저 아메 다이아몬드 도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어떠세요? 그때 너무 섭섭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나 인도네시아 따라가야 되나? 인도네시아 가면 기사 따는 차도 있고요. 골프 회원권 골프도 할 수 있고요. 살림 살아주는 가정부 있고요. 집 나오고요. 갖고 싶었겠죠? 근데 저 그때 갔으면 저 쪽박 찼어요. 저 정말 너무 아메하기 잘했고요. 이철홍 씨가 내년이면 57세예요. 저는 52세고요. 우리 종욱이 아메 지금 시작했지만 29입니다. 우리 종빈이 25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또 오겠죠. 이 나이가 될 거예요. 이 나이에 나는 과연 이 안에서 얼만큼 더 성장하고 있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여러분들 아미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어차피 10년 20년 나오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은 오잖아요. 그때 나의 10년 뒤에 내 나이에 나는 과연 아미 안에서 어떤 핀일까? 나는 과연 아미 아닌 다른 걸로 뭘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플랜만큼 저를 확실하게 현실 적용 시켜주는 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랑이 서울역의 노숙자가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자기 아미 안 했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했으면 코로나 이런 게 생겼다 하면 정말 대출에 나중에 집을 쪼개서 정말 쪽방처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상상력이 리얼하나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아미는 마지막 사닥다리로 저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번 보여드리죠. 이철원이더니 이 꼭지가 바로 인도네시아 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 아메이 2012년 돈부터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는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제가 남편은 지금 그냥 뚝 떨어져서 제로예요. 수입 없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수입 있잖아요. 이러려고 아메 한 거죠. 그쵸? 이러려고 아메 한 거예요. 앞에 긴 시간은 뭐예요? 우리 신랑 열심히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까 다람쥐 쳇바퀴.
제자리 걸음이죠. 내려오니까 제자리였어요. 근데 저는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이만큼 왔잖아요. 이래서 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시간이거든요. 좀만, 여러분 조금만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33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뭐 했어요? 예, 차 샀어요. 이건 제가 벌어서 차 사고요. 다이아몬드 전에. 이거 저희 신랑 은퇴금으로 차 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인테리어 했어요. 왜? 사업 잘하려고. 은퇴금 가지고요. 퇴직금 갖고요. 자영업에 꼬라놓지 않았어요. 암이 안 했으면 저 자영업에 꼬라놨을 거예요. 근데 저의 선순환을 위해서, 저의 앞으로 미래의 선순환을 위해서 저 이렇게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네, 양동이 수입이 제로가 됐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주세요. 이거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이거 제가 이 동영상 하나. 네, 네. 그래서 암에는 네, 암에는 3H예요. 시간적인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그다음에 뭐죠? 친구 부자, 돈 부자, 시간 부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안에서 작은 보상을 누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여러분 들리나요? 들리나요? 안 들려요? 여러분 잠시만 이 동영상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유할게. 네, 이철영 리더님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안 들려요. 예, 잠깐 공유될 동안만 잠깐 말씀 나누고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나요? 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리더님들. When I feel the time is right and you're staying by my side, and the love you give to me makes my heart beat. When my fantasies fly away
자, 리더님들, 네. 자, 어떠세요? 정말 밥하고 빨래만 하는 19년 전업주부 생활을 했던 주부입니다. 정말 요즘 같을 때는 똑똑하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주부도 할 수 있는 암이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기회가 되는 암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회는 늘 있는데요. 내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왁구 안에 그 나를 가둬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밖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으면서 새는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비상할 수 있다. 저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 가둬놓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많이 힘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아메 비즈니스는 진짜 기회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메신저로서의 어떤 마인드로 찾아가는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한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12월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연말이잖아요. 정말 그 연말에 그 선물을 12월 달에 정말 많은 선물을 전달하시는 아메이 기회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시는 우리 축복통로 평촌팀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태조 배순천 스폰서님 이하로 우리 스폰서님의 늘 외치는 2025년에 연봉 1억에 모두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A70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는 정말 마지막 사닥다리 더 이상 대안은 없습니다. 아메이 뿐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해요. 안녕. 나가기.